파이백서 2021년 12월 백서 챕터 토큰 모델 및 채굴과 로드맵은 메인넷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원래 2019년 백서의 부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2019년 3월 백서는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최신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두 백서 모두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서 2019년 3월 원 소개 머리말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암호화폐는 돈의 진화에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바이 등 일상의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디지털 통화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에 있어 큰 진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사명 일상생활 속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당사의 비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바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PE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합니다. 소개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유 현재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거래는 거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 시스템은 기록을 보관하고 거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디가 페이팔을 사용하여 스티브에게 $5를 이체할 때 페이팔은 신디의 계좌에서 인출된 $5와 스티브의 계좌에 입금된 $5의 중앙 기록을 유지합니다. 땡. 페이팔 및 현재 경제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중개자는 세계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1. 불공정한 가치 포착 이러한 중개자들은 수십억 달러 이부 창출을 축적하지만 POI/POL 시가총액은 약 1,300억 달러, 고객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돈이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움직이는 현장에 일상적인 사람들이 전달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2. 수수료 은행과 회사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종종 가장 대안이 적은 저소득계층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3. 검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당신이 돈을 움직일 수 없다고 허가됨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는 누구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임의로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가명 개인정보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는 시기에 이 강력한 게이트키퍼는 실수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익명의 프로그래머 또는 그룹 사토시 나카모토가 출시한 비트코인의 피어투피어 전자현금 시스템은 돈의 자유에 있어서 분수령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제3자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 없이 안전하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스티브와 이기관 수수료, 방해, 침입을 우회하여 서로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정으로 경계 없는 통화였으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고 연결했습니다. 분산원장 소개 비트코인은 분산 기록을 사용하여 이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전통적인 중앙 진실 기록에 의존하는 반면 비트코인 기록은 이공개 원장에 액세스하여 업데이트하는 검증자의 분산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 관리됩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이 분산 커뮤니티에 의해 검증되고 유지 관리되는 거래 기록이 포함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GOGL이 시트로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 및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록이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되더라도 이 기술을 통해 항상 진실한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 사기꾼이 허위 거래를 기록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 발전으로 거래 금융 보안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중앙 집중화된 중개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의 이전 분산화 외에도 비트코인 또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돈을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몇 가지 좋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다른 암호화폐는 프로토콜의 다른 구현에 따라 어떤 속성에서는 더 강하고 다른 속성에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주소로 식별된 암호화 지갑에 보관되며 개인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비공개 암호로 보호됩니다. 이 개인키는 거래에 암호화적으로 서명하며 사기 서명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과 압수 불가능성이 제공됩니다. 정부 당국에서 압수할 수 있는 기존 은행 계좌와 달리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는 개인키 없이는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 거래를 제출하여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검열에 강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각 거래 블록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이전 블록의 암호화 증명 해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면 그들은 당신에게 지불한 돈을 훔칠 수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수표가 반송되지 않습니다. 일부 암호화폐는 원자적 거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위에 구축된 스마트 계약은 단순히 집행을 위해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코드를 통해 직접 집행되므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사업에서 중개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 보안 마이닝. 분산 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과제 중 하나는 보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편집 가능한 원장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트코인은 채굴 합의 알고리즘 작업 증명 사용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공유 거래 기록을 업데이트할 신뢰받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채굴은 검증자가 기록에 거래를 추가하려고 할 때 자신의 공로를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경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검증자는 일련의 복잡한 계산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퍼즐을 가장 먼저 푼 검증자는 최신 거래 블록을 게시할 수 있는 보상을 받습니다. 최신 거래 블록을 게시하면 검증자는 블록 보상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5 비트코인 또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약 4만 달러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우 안전하지만 사용자가 본질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는 계산 퍼즐을 풀기 위해 돈을 태우는 만큼 엄청난 컴퓨팅 파워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소각보상 비율은 너무 징벌적이어서 검증자가 비트코인 기록에 정직한 거래를 게시하는 것이 항상 자기이익이 됩니다. 문제 권력과 돈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1세대 암호화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비트코인의 초창기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첫 번째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일했을 때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만 하면 50바이트 TC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 통화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영리한 채굴자들은 채굴을 위해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작동시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채굴을 위해 온통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특수 지배직을 개발하고 예직칩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대한 서버팜을 구축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러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채굴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컴퓨팅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비트코인 채굴 농장의 부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산 능력 과부의 거대한 중앙 집중화를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비트코인의 87%는 현재 네트워크의 1%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인 중 다수는 초기에 사실상 무료로 채굴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비트코인 최대 채굴 사업 중 하나인 비트메인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과 이익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권력 중앙 집중화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비쌉니다.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채굴하세요. 전문 하드웨어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애머전에서 장비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세요. 전 세계의 거대한 서버팜과 경쟁하게 되고 스위스 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채굴할 수 있는 것 이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세요. 오늘날 글을 쓰는 시점에 비트코인을 단위 가격으로 3,500달러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트코인의 분수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현재의 금융 모델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유, 유연성, 프라이버시의 증가는 디지털 통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향하는 불가피한 행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의도치 않은 돈과 권력의 집중은 주류 채택에 의미 있는 장벽을 제시합니다. 파이의 핵심팀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공간에 진입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투자 채굴의 위험을 진입의 주요 장벽으로 언급했습니다. 해결책 솔루션 파이 모바일 폰에서 채굴 활성화 채택에 대한 이러한 주요 장벽을 파악한 후 PICY 팀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채굴 또는 분산거래 기록에서 거래를 검증하여 암호화폐 보상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산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 공개 기록에 대한 업데이트가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BITCYN의 기록 업데이트 프로세스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 돈을 소모는 입증되었지만 사용자 또는 지구
에게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파이의 경우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고 이상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추가 설계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합의 알고리즘 거래를 분산 원장에 기록하는 프로세스과 비교했을 때 STLLRCONSENSUS 프로토콜은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우선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후보로 떠오릅니다.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 스텔러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의 수석 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에머지아이 레이즈가 설계했습니다. SCP는 페더레이티드 비전타인 어그리먼트스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분산 원장에 대한 업데이트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SCP는 또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텔러 블록체인을 통해 실제로 배포됩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한 소개 파이 합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전에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유형에 DHCYM 및 SC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섹션은 명확성을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 아래의 SCP에 대한 적용 섹션을 참조하고 스텔러 합의 프로토콜 논문을 읽어보세요. 블록체인은 트랜잭션 블록 목록을 완전히 정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입니다.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온 컴퓨터 과학 분야입니다. 분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앙 집중식 서버가 그 대신 블록의 내용과 전체 순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분산된 컴퓨터 목록 노드 또는 피어라고 함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는 노드를 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결함성이라고도 합니다. 최대 33%의 노드가 결함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가 있습니다.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리더로 노드를 선출하는 것과 명확한 리더가 없지만 모든 노드가 컴퓨터 메시지를 서로 보내 투표를 교환한 후 다음 블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 문장에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첫 번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모든 비트코인 노드가 암호화 퍼즐을 풀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솔루션이 무작위로 발견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연히 솔루션을 가장 먼저 찾은 노드가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라운드의 리더로 선출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이라고 하며 많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합니다.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한 간략한 소개 파이는 다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SCP 스텔러 CONSENSUS PAUTOCOL WIFE 비어 페더레이티드 BYGO NTINEO GIEMENT 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에너지 낭비가 없지만 노드가 다음 블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각 노드는 암호화 서명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거래가 유효한지 여부에 전환 권한 및 이중 지출들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가 블록에 기록할 거래와 이러한 거래 및 블록의 순서에 동의하려면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컴퓨터에서 다음 블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블록이 될 블록어에 모두 투표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블록이 될 블록 C에 투표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노드의 대부분이 블록어에 투표했음을 확인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 노드는 어가 다음 블록이고 다음 블록으로 어가 아닌 다른 블록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 투표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인터넷은 충분히 빠르고 이러한 메시지는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보다 가볍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주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비잔틴 장애 허용 BFT. BFT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중앙 집중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투표 정족수에 참여하는 노드 집합은 시스템 생성자가 처음에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FB어의 기여는 중앙에서 결정된 정족수가 하나 있는 대신 각 노드가 자체 정족수 슬라이스를 설정하여 차례로 다른 정족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드는 분산된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하는 노드를 선언하고 다른 노드가 신뢰하도록 설득하지만 중앙기관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SCP는 FB어의 한 인스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SCP 노드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증하여 공유 레코드를 보호합니다.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로 구성된 쿼럼 슬라이스를 구축합니다. 쿼럼은 멤버 쿼럼 슬라이스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검증자는 쿼럼의 노드 중 일부가 트랜잭션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새 트랜잭션을 수락합니다.
네트워크 전 반의 검증자가 쿼럼을 구성함에 따라 이러한 쿼럼은 노드가 보안을 보장하면서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파이의 스텔러 CONS ENS USP 아웃 DOCOL SCP 적응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SCP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SCP는 공식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에머지 IEIS 2015 현재 스텔러 네트워크 내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와 기관이 IBM으로 노드가 구성된 STL INETW와 K와 달리 파이는 모바일 폰, 랩톱 및 컴퓨터를 포함하여 개인의 장치가 프로토콜 수준에서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파이가 SCP를 적용하여 개인의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파이 사용자는 파이 광부로서 4가지 역할을 파이어니, 파이 모바일 앱 사용자로 매일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용자는 앱에 로그인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또한 앱을 여러 거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이어니의 파이로 집을 기여자, 파이 모바일 앱 사용자로서 자신이 알고 신뢰하는 개척자 목록을 제공하여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파이 기여자들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신뢰 그래프를 구축합니다. 대사, 파이 모바일 앱 사용자로 다른 사용자를 파이 네트워크에 소개하는 사람 노드. 파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개척자이자 기여자이며 데스크톱이나 랩톱 컴퓨터에서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사용자.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는 기여자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 정보를 고려하여 핵심 SCP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는 위의 역할 중 2개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모든 역할은 해당 날짜에 참여하고 기여한 한 매일 새로 주조된 파이로 보상을 받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 주조된 통화를 받는 사용자인 광부에 대한 느슨한 정의에서 4가지 역할은 모두 파이 광부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광부를 BITCYN이나 ETHEIUM에서와 같이 작업 증명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우선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요청으로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이 오픈소스이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TLRCY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별 기기에서 채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파이 SCP 변경 사항입니다. 노드 가독성을 위해 SCP 논문에서 온전한 노드라고 언급하는 것을 올바르게 연결된 노드로 정의합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파이 네트워크의 모든 온전한 노드 집합을 주 파이 네트워크로 정의합니다. 각 노드의 주요 작업은 주 파이 네트워크에 올바르게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노드가 주 네트워크에 잘못 연결된 것은 비트코인 노드가 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SCP의 용어로 노드가 올바르게 연결되려면 이 노드가 이 노드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 쿼럼이 기존 네트워크의 쿼럼과 교차하도록 쿼럼 슬라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노드 BN 이름 결과 시스템 N의 N1 드 BL, BN1과 쿼럼 교차를 누리는 경우 이미 올바르게 연결된 노드 N개 BN의 주 네트워크 N에 올바르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얘는 쿼럼 중 2개가 노드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쿼럼 교차를 누리게 됩니다. 즉, 모든 쿼럼 U1 및 U에 대해 UCV의 0입니다. 기존 스텔러 합의 배포에 비해 파이의 주요 기여도는 파이 기여자가 제공하는 신뢰 그래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신뢰 그래프는 파이 노드가 주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쿼럼 슬라이스를 선택할 때 이러한 노드는 기여자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와 자체 보안 서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돕기 위해 노드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가능한 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 그래프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일 출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뢰 그래프에서 현재 노드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렬된 노드의 순위가 매겨진 목록 신뢰 그래프에 노드에 대한 페이지 순위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노드의 순위가 매겨진 목록 커뮤니티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있다고 보고한 노드 목록 네트워크에 가입하려는 새 노드 목록 잘못 동작하는 파이 노드 키워드와 기타 관련 키워드에 대한 웹의 최신 기사 목록 STLRABIOT 쿼럼 모니터에 표시된 것과 유사한 파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시각적 표현 소스 코드 미래의 작업을 위한 흥미로운 연구 문제는 신뢰 그래프를 고려하고 각 노드의 최적의 구성을 제안하거나 심지어 그 구성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PINETW와 K의 첫 번째 배포에서
노드를 실행하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노드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매일 구성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 파이어니가 주어진 거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때 파일을 받았는지 모바일 앱을 엽니다. 이때 모바일 앱은 하나 이상의 노드에 연결하여 거래가 원장에 기록되었는지 문의하고 해당 블록의 가장 최근 블록 번호와 해시 값을 가져옵니다. 해당 파이어니도 노드를 실행 중인 경우 모바일 앱은 해당 파이어니의 자체 노드에 연결합니다. 파이어니가 노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앱은 여러 노드에 연결하여 이 정보를 교차 확인합니다. 파이어니는 앱을 연결할 노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에게 간편하게 하기 위해 앱에는 합리적인 기본 노드 세트에 신뢰 채굴 보상 SCP 알고리즘의 아름다운 속성은 블록체인보다 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산 노드 시스템에서 합의를 조정합니다. 즉, 동일한 핵심 알고리즘이 몇 초마다 새 블록의 새 거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더 복잡한 계산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스텔라 네트워크는 이를 사용하여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산하고 새로 발행된 토큰을 모든 스텔라 코인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SCP를 하루에 한 번 사용하여 주어진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파이마이너 선구자, 기여자, 대사, 노드에 대한 네트워크 전체의 새로운 파이 분포를 계산합니다. 즉, 파이 채굴 보상은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계산됩니다. 비교를 위해 비트코인은 모든 블록에 채굴 보상을 할당하고 계산 집약적인 무작위 작업을 해결할 만큼 운이 좋은 채굴자에게 모든 보상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의 이 보상은 현재 12.5 비트코인 약 4만 달러이며 10분마다 한 명의 채굴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주어진 채굴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모두 처리 능력을 기여하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이러한 보상을 비례적으로 공유하는 중앙 집중식 채굴풀에 조직되고 있습니다. 채굴풀은 중앙 집중화의 지점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는 개별 채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줄이는 몫을 얻습니다. 파이에서는 채굴풀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여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파이의 공로주의적 분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래 수수료 비트코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파이 네트워크의 수수료는 선택사항입니다. 각 블록에는 포함할 수 있는 거래수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백로그가 없으면 거래는 무료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더 많으면 노드는 수수료 순으로 정렬하고 수수료가 가장 높은 거래를 맨 위에 두고 생성된 블록에 포함할 가장 높은 거래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방형 시장이 됩니다. 구현, 수수료는 하루에 한 번 노드 간에 비례적으로 분할됩니다. 구현, 수수료는 하루에 한 번 노드 간에 비례적으로 분할됩니다. 모든 블록에서 각 거래의 수수료는 임시 지갑으로 전송되고 하루가 끝나면 그날의 활동적인 채굴자에게 분배됩니다. 이 지갑에는 알 수 없는 개인 키가 있습니다. 해당 지갑에서 입출금 거래는 모든 노드의 합의에 따라 프로토콜 자체에서 강제로 수행되며 합의는 매일 새로운 파일을 주조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제한사항 및 향후 작업 SCP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스텔러 네트워크의 일부로 수년간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는 SCP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줍니다. 파이 프로젝트의 한 가지 야망은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수를 스텔러 네트워크의 노드 수보다 크게 확장하여 더 많은 일상 사용자가 핵심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드 수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노드 간에 교환해야 하는 네트워크 메시지 수도 늘어납니다. 이미지나 와이오 유튜브이 비디오보다 훨씬 작고 오늘날 인터넷은 비디오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지만 필요한 메시지 수는 참여하는 노드 수에 따라 증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속도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블록과 새로운 거래가 기록되는 속도를 늦출 것입니다. 다행히도 스텔러는 현재 BITC-YM보다 훨씬 빠릅니다. 현재 스텔러는 3대 5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도록 보정되어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합니다. 안전성 보장 부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드물게는 처음 1시간 안에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사용자는 거래가 최종으로 간주될 때까지 약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SCP는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즉 3대 5초 후의 거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확장성 병목 현상이 있더라도 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스텔라보다 느릴 수 있으며 비트코인보다 초당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스텔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SCP의 확장성은 여전히 미해결 연구 문제입니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능한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는 비에로 XAUT입니다.
비에로 XAUT는 네트워크 성능에 최적화된 글로벌 서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분산 네트워크 BDN을 제안합니다. 각 BDN은 한 조직에서 중앙에서 제어하지만 입증 가능한 중립적 메시지 전달 가속을 제공합니다. 즉, BDN은 메시지가 암호화되므로 차별 없이 모든 노드에만 공정하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BDN은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는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이 노드는 두 가지 메시지 전달 경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BDN을 통한 빠른 경로와 완전히 분산되고 안정적이지만 느린 원래의 피어투피어 메시지 전달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직관은 캐싱과 막연히 비합니다. 캐시는 컴퓨터가 데이터에 매우 빠르게 액세스하여 평균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지만 항상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캐시가 놓치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지만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개방형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메시지의 보안 확인을 사용하여 피어 간 메시지 전파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파이 경제 모델 희소성과 접근성의 균형 비트코인의 가장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는 분산, 시스템과 경제적 게임 이론을 결합한 것입니다. 장점 고정 공급 비트코인의 경제 모델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코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75억 명의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 불과하므로 비트코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비트코인 가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블록 보상 감소 아래 그림과 같은 비트코인의 분배 방식은 이러한 희소성 감각을 더욱 강화합니다. 비트코인 블록 채굴 보상은 21만 블록마다 대략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50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12.5고 2020년 5월에는 6.25코인으로 더 감소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의 분배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 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더라도 실제로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줄었습니다. 단점, 역전은 고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역분포 모델 처음에는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채굴하고 오늘은 더 많은 사람이 덜 채굴함은 비트코인의 불균형한 분배의 가장 큰 기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몇몇 초기 채택자의 손에 많은 비트코인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채굴자들은 더 적은 비트코인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호딩은 교환 매체로서의 사용을 방해합니다.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전자 현금 시스템으로 출시되었지만 비트코인의 상대적 희소성은 비트코인이 매개체 교환의 역할을 하는 목표를 방해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골드 또는 디지털 가치 저장소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는 일상생활 비에 비트코인을 경제 모델 반면 파이는 파이에 대한 희소성을 조성하는 동시에 많은 양이 소수의 손에 축적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할 때 더 많은 파이를 채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파이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직관적이면서도 이러한 우선순위를 달성하고 균형을 이룰 만큼 정교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이의 경제 모델 설계 요구 사항. 간단함, 직관적이고 투명한 모델을 구축하세요. 공정한 분배. 세계 인구의 임계 질량에게 파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세요. 희소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이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희소성 감각을 만듭니다. 공로주의적 채굴.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에 대한 기여에 대한 발행 보상. 정책. 1. 총 최대 공급량 MTRTD. 1. 총 채굴 보상. 2.7 총 추천 보상. 3.0 개발자 총 보상. 1. MFIP-DX 여기서 오는 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1. 피인구 시에 가장 먼저 가입한 사람, 두 번째로 가입한 사람 등 1. ROM 1.1 추천을 전체 50% 또는 추천린과 비추천린 모두 25%. 1. M채굴 공급 1인당 고정 채굴 공급량 보상률 전 세계 인구를 위해 고정된 코인 공급을 만든 BITCYN과 대조적으로 파이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각 사람에 대해 최대 1억 명의 참가자까지 고정된 파이 공급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각 사람에 대해 고정된 양의 파이가 미리 주도됩니다. 그런 다음 이 공급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참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해당 회원의 수명 동안 릴리스됩니다.
공급은 회원의 수명 동안 BITC와 이행과 유사한 추천 기하급 공급 1인당 수적으로 발행된 고정 함수를 추천 보상 사용하여 및 추천인과 일리스트입니다. 추천 대상자 간의 공유 화폐가 가치를 가지려면 널리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장려하기 위해 프로토콜은 또한 추천인과 추천 대상자 또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추천 보너스 역할을 하는 고정된 양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공유 풀은 양 당사자가 평생 동안 채굴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채굴할 때입니다. 추천인과 추천 대상자는 모두 추천인이 추천인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착취적 모델을 피하기 위해 이 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개발자 보상 공급 추천 중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이가 발행된 파이는 채굴 및 추천을 위해 주조된 각 파이 코인과 함께 주조되는 개발자 보상으로 진행 중인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프로토콜은 고정된 양의 공급을 주조하여 즉시 재무부에 넣었습니다. 파이의 총 공급은 네트워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파이는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개발자 보상을 점진적으로 주조합니다. 파이의 개발자 보상의 점진적 주조는 파이 기여자의 인센티브를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건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F는 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초창기 회원은 더 많은 것을 채굴합니다. 파이는 부의 극심한 집중을 피하는 반면 네트워크는 또한 초기 회원과 그들의 기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파이 몫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파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초기에 있을 때는 참여자에게 낮은 유용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전화기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대단한 기술 혁신이겠지만 극도로 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소유함에 따라 각 전화기 소유자는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유용성을 얻습니다. 네트워크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파이의 개별 채굴 보상과 추천 보상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 수에 따라 감소합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에 각 슬롯에 예약된 특정 양의 피일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유용성, 온라인에서 시간을 모아서 수익화하기. 오늘날 모든 사람은 활용되지 않은 자원의 진정한 보물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전화에 시간을 보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조회수 게시물 또는 클릭은 대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파이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에서 창출된 가치를 포착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보다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웹에서 GOGL이, 애머잔, F52BOK과 같은 거대 기업은 개별 소비자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웹에서 개별 소비자가 창출한 가치의 사자의 몫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구성원이 공동 리소스를 모아서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 환경을 평준화합니다. 아래 그래픽은 파이 스택으로 우리는 회원들이 가치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히 유망한 기회를 봅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각 영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파이 스택 속의 활용도가 낮은 리소스 활용, 좌측 파이 레저 및 공유 신뢰 그래프 앱에서 신뢰 확장 인터넷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애머잔, 이비오버이, 옐프와 같은 공급업체의 평가 시스템에 의존하여 인터넷에서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동료를 평가하고 리뷰하는 힘든 작업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터넷 중개자는 이 작업에서 창출된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중개자 없이 웹에서 신뢰를 확장하는 기본 신뢰 계층을 만듭니다. 한 개인의 보안 서클의 가치는 작지만 개별 보안 서클의 총합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신뢰 그래프를 구축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신뢰 그래프는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낯선 사람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파이의 기본 통화는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가치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의 주의 시장 활용되지 않은 주의와 시간의 물교환 파이는 구성원들이 집단적 주의를 모아 개인의 주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주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층을 기반으로 구축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홈화면에 호스팅된 희소한 소셜미디어 채널이 될 것입니다. 희소한 소셜미디어 채널은 한 번에 하나의 글로벌 게시물이 있는 INST어지어M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파이가 콘텐츠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의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려는 질문을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의 주의를 골 것이라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는 모든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군중의 지혜를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의 핵심팀은 이 채널을 사용하여 파이의 디자인 선택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파이 로고의 디자인과 색상의 투표,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귀중한 응답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미래 방향 중 하나는 모든 파이어니가 P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주의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호스팅되는 채널 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파이어니즈는 동료들과 의를 교환하는 것 외에도 주의를 끌려는 회사와 주의를 교환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싸우고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은 이러한 거래에서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합니다. 파이의 주의 시장에서 파이어니즈에게 다가가려는 회사는 파이에서 청중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파이의 광고 시장은 엄격히 옥트인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파이어니즈가 가장 큰 미활용 리소스 중 하나인 주의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이에스 바터 마켓플레이스 개인 가상 상점을 구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파이어니즈가 미래의 고유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파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파이 회원이 가상 상점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의 다른 회원에게 미활용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 지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아파트에서 활용도가 낮은 방을 파이 네트워크 다른 회원에게 임대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회원은 실제 자산 외에도 가상 상점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네트워크 회원은 파이 마켓플레이스 파이의 분산형 앱스토어 크리에이터의 진입 장벽 낮추기 파이 네트워크의 공유 통화 신뢰 그래프 마켓플레이스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더 광범위한 생태계를 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기술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처음부터 부트스트랩해야 합니다. 파이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는 파이의 기존 인프라와 커뮤니티 및 사용자의 공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와 개발자는 네트워크의 공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요청과 함께 커뮤니티에 새로운 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또한 대비 다른 통치, 거버넌스 사람들을 위한 암호화폐 1세대 거버넌스 모델의 과제 신뢰는 모든 성공적인 통화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신뢰를 낳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버넌스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을 구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종종 암호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1세대 네트워크는 역할 및 인센티브 설계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또는 오프체인 메커니즘을 선호하여 공식적 또는 온체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대체로 피했습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프로토콜이 시작된 이래로 규모와 가치가 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제적 집중은 정치적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대규모 보유자 간의 파괴적인 전투의 중간에 감일 수 있습니다. 과제의 가장 최근에 예중한 하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간의 지속적인 전투입니다. 이러한 내전은 블록체인이 있는 곳에서 포크로 끝 날 수 있습니다. 토큰 보유자의 경우 하드포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보유자산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거버넌스 모델 2단계 계획 온체인 거버넌스의 장점에 도전하는 기사에서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블라드 잠피르는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추상적인 설계 문제가 아니다. 적용된 사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블라드의 핵심 요점 중 하나는 특정 정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특정 과제에 대한 관찰 이전에 선험적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례는 미국 건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인 연합규약은 8년간의 실험 끝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합규약의 교훈을 활용하여 임시 거버넌스 모델 OM 회원 네트워크가 500만 명의 회원이라는 임계 질량에 도달할 때까지 파이는 임시 거버넌스 모델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모델은 현재 BITCY의 미치 THEIUM과 같은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오프체인 거버넌스 모델과 가장 유사하며 파이의 핵심 팀은 프로토콜 개발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파이의 핵심 팀은 여전히 커뮤니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아예 핵심 팀이 커뮤니티 의견을 요청하고 파이어니즈와 교류하는 곳입니다. 파이는 커뮤니티 비판과 제안을 수용하며 이는 파이의 랜딩 페이지, FAQ 및 백서의 댓글 공개 기능을 통해 구현됩니다. 사람들이 파이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자료를 탐색할 때마다 특정 섹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핵심 팀이 조직해 온 오프라인 파이어니 미팅도 커뮤니티 의견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이의 핵심 팀은 보다 공식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중 하나는 유동민주주의입니다. 유동민주주의에서 모든 파이어니는 문제에 대해 직접 투표하거나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동민주주의는 파이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멤버십을 허용합니다. 파이의 헌법 대회 500만 명 이상 회원이 500만 명에 도달하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전 기여를 기반으로 임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서 제안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파이 회원이 파이의 장기 헌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화를 조직합니다. 이의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감안하여
파이 네트워크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컨벤션을 진행합니다. 파이는 대면 컨벤션을 주최하는 것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PJ 회원 이용적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파이 커뮤니티 회원은 파이의 장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배포 계획 1단계 디자인 배포 신뢰 그래프 부트스트랩 파이 서버는 라이브가 되면 작동할 분산형 시스템의 동작을 에뮬레이션하는 수도꼭지로 작동합니다. 2단계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동작의 개선이 가능하며 메인넷의 안정 단계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발행되는 모든 코인은 라이브넷이 출시되면 라이브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즉, 라이브넷은 1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계정 소유자 잔액을 제네시스 블록에서 사전 발행하고 현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계속 작동하지만 완전히 분산됩니다. 파이는 2단계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며 2단계 테스트넷 메인넷을 출시하기 전에 노드 소프트웨어가 테스트넷에 배포됩니다. 테스트넷은 메인넷과 정확히 동일한 신뢰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테스트 파이 코인에 사용합니다. 파이 핵심팀은 테스트넷에 여러 노드를 호스팅하지만 더 많은 파이어니가 테스트넷에서 자체 노드를 시작하도록 장려합니다. 사실, 노드가 메인넷에 가입하려면 터스트넷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넷 1단계에서 파이 에뮬레이터와 병렬로 실행되고 주기적으로 매일 두 시스템의 결과를 비교하여 테스트넷의 갭과 미스를 파악하여 파이 개발자가 수정 사항을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을 철저히 동시에 실행한 후 테스트넷은 결과가 에뮬레이터의 결과와 일관되게 일치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때 커뮤니티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파이는 다음 단계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3단계 메인넷 커뮤니티가 소프트웨어가 프로덕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테스트넷에서 철저히 테스트가 완료되면 파이 네트워크에 공식 메인넷이 출시됩니다. 중요한 세부사항은 메인넷으로 전환할 때 실제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검증된 계정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1단계의 포석과 파이 네트워크 에뮬레이터가 종료되고 시스템은 영원히 자체적으로 계속됩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는 파이 개발자 커뮤니티와 파이 핵심팀에서 기여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합니다. 구현 및 배포는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노드 가채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통화를 통제하는 중앙기관은 없으며 완전히 분산됩니다. 가짜 사용자 또는 중복 사용자의 잔액은 삭제됩니다. 2단계에서 파일을 거래소에 연결하여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백서 2021년 12월 챕터와 2022년 3월 보상 발행 공식 토큰 모델 및 채굴 참고 2021년 백서의 장은 2019년 원본 백서의 부록으로 파이네셔크의 메인넷 출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토큰 모델 및 채굴 고안된 건전한 토큰 설계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을 부트스트랩하고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성장도 는 기본 중심 유틸리티 생성. 단순한 가치 저장 속도 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교환 매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장에서는 파이의 공급과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서 파이를 채굴하는 방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시키고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채굴 메커니즘의 기본 설계 근거에 대해 다룹니다.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일기층 암호화폐이며 여기서 토큰은 이를 의미합니다. 파이 공급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피어투피어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파이를 널리 접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의 보안과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 토큰 공급 모델과 채굴 설계를 안내해왔지만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넷 이전 단계는 네트워크 성장을 촉진하고 파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메인넷 단계는 생태계 구축과 유틸리티 생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파이오니어 기여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PIMIN NET 공급 초기 단계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초점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맞춰졌습니다. 참여자의 임계 질량을 구축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은 모든 네트워크와 생태계에 가장 중요합니다. 파일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파일을 배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초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파리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보안 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들의 각 개별 보안 서클을 형성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메인넷 이전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채굴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공급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굴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크기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채굴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채굴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참여 파이오니어의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하면 1년의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반감기 이벤트는 네트워크가 참여 파이오니어 1억 명에 도달할 때입니다. 현재 참여 파이오니어는 4,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트워크가 특정 크기에 도달할 경우 모든 채굴을 완전히 중단하는 옵션도 유지했지만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이 공급을 제한하는 옵션은 MOI의 내니티 이전에는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총 공급량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접근성, 성장 및 보안에 맞춰진 채굴 메커니즘 을 갖춘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은 수백만 개의 얽힌 보안 서클을 가진 3천만 명이 넘는 참여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부트스트래핑했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파일을 채굴하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수단은 자본,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하여 암호혁명에서 제외된 인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토큰을 널리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극단적인 토큰 집중을 피하고 유틸리티 생성을 위한 참여자 및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진정한 피어투피어 분산형 생태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넷 공급은 성장을 촉진하고 유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채굴 보상은 메인넷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이는 아래 채굴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공급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성장을 최적화하는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으로 인한 불확실한 공급은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새로운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기여에 대한 과도한 보상 및 낮은 보상,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데 대한 과제를 포함하여 메인넷 단계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동작에 완전히 의존하는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에서 명확한 최대 공급이 있는 메인넷 공급 모델로 전환할 것입니다.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에서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문제는 2020년 9월 10월에 바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CYNB NTION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때 커뮤니티 패널과 커뮤니티 제출물은 당시 네트워크 규모가 1,000만 명일 때 채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진행 중인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채굴을 계속한다면 파이가 장기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굴이 중단되면 네트워크 성장에 타격을 주고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채굴자로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파이의 접근성이 훼손됩니다. 네트워크가 그 결정에서 벗어나 1,000만 명일 때 채굴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넷 토큰 모델 설계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의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총 공급으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토큰계 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커뮤니티가 집단으로서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개인에 대한 채굴 보상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생태계 전체에 이로운 목적으로 일부 파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입증됩니다. 이러한 집단 커뮤니티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할당을 정의해야 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의 현재 네트워크 규모와 미래의 예상 거래 및 활동량을 감안할 때 메인넷 공급 모델은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최대 1,000억 파이의 명확한 총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분배는 2019년 3월 14일 백서의 원래 분배 원칙을 따릅니다. 즉, 파이 커뮤니티는 80%를 보유하고 파이코어 팀은 파이의 총 유통 공급량의 20%를 보유하며 특정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의 유통 공급량이 얼마이든 관계없습니다. 총 최대 공급량이 1,000억 파이인 경우 커뮤니티는 결국 800억 파이를 받고 코어 팀은 결국 200억 파이를 받게 됩니다. 다음 파이 차트는 전체 분배를 보여줍니다.
코어 팀의 할당은 커뮤니티가 점점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함에 따라 같은 속도로 잠금 해제되며 자체부가 명령을 통해 추가 잠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가 할당량의 일부를 유통 중인 경우에 25% 코어팀의 할당량에서 비례적 인양이 예에서는 25%만 최대 잠금 해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배포는 파이 네트워크가 ICO에 대한 할당이 없으며 파이의 크라우드 펀딩 판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 또는 상장을 수행하기 위해 파이 네트워크 또는 설립자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고 승인되지 않았으며 가짜입니다. 이러한 사칭자는 파이코어 팀과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사기에 주의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이는 생태계에 기여하여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된 모든 파이는 메인넷 대시보드를 통해 파이 앱 내부에서만 청구한 다음 파이 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에게 다른 방법으로 파이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가짜입니다. 커뮤니티 공급의 80%는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65%는 메인넷 SGB QQR I QKS7X LMWTTIM EPMTIL PUGQ JD 주소에서 모든 과거 및 미래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에 할당되고 10%는 미래의 비영리 단체인 파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할 커뮤니티 조직 및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약되며 GDPDS LFBG EPX 6FJK GGX STJ CPTS KKOI 4kB H 주소에서 예약되고 5%는 파이 생태계의 파이오니어 및 개발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유동성 풀에 예약되며 GB7HLN74의 EYUPNSHBBJJXWBUGIGQDLTB 주소에서 예약됩니다. 다음 표는 커뮤니티 공급 분포를 보여줍니다. 650억 파이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채굴 보상에 할당돼 이다. 과거 채굴 보상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모든 파이의 대략 적인합계는 메인넷 이전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으로 파일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후 아래의 하위 섹션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및 KYC 검증 및 메인넷 잔해기체에서 설명 KYC의 속도와 참여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시작 시 메인넷 이전 채굴된 파일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 중 나머지 금액은 개념적 연간 공급 한도가 있는 새로운 메인넷 채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연간 공급 한도는 감소하는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잠금 비율 및 당신 네트워크에 남은 공급량과 같은 요인에 따라 일별 또는 훨씬 더 작은 시간 에포크와 같이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간 에포크에 기반한 이러한 공급 한도 계산은 시간에 따른 더 좋고 매끄러운 할당 곡선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소하는 공식은 새로운 메인넷 채굴의 첫 해 연간 공급 한도가 2년차보다 높고 2년차가 3년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감소 공식과 이러한 숫자는 얼마나 많은 개척자가 KYC를 수행했는지와 채굴된 PJ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메인넷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한 후 메인넷의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채굴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파이오니어 보상은 네트워크의 앱 사용, 노드 운영 및 파이 잠금과 관련된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메인넷 이전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모든 신규 멤버와 함께 파이에 계속 기여하고 메인넷 채굴 보상에서 채굴하연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100억 파이는 커뮤니티 조직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약되며 이는 향후 비영리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분산형 네트워크 또는 암호화폐는 분산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생태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파이 재단은 1개발자 컨벤션,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 및 지역 커뮤니티 회의와 같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조직 및 후원하고 2. 자원봉사자와 위원회 위원을 조직하고 커뮤니티와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3.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하고 4. 향후 커뮤니티 투표를 조직하고 5. 브랜딩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평판을 보호하고 6. 정부 기존 은행 및 기존 기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대표하거나 7. 파이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책임을 이행합니다. 또한 유틸리티 기반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은 커뮤니티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인큐베이션,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다양한 커뮤니티 개발자 프로그램을 설계, 제작 및 실행할 것입니다. 50억 개의 파이는 파이오니어와 파이 앱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 풀에 예약됩니다. 유동성 생태계가 실행 가능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생태계 활동 앱,
파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및 구매에 참여하려면 파이의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없으면 생태계에 건강한 파이 흐름이 없으므로 유틸리티 생성에 해를 끼칩니다. 로드맵장에서 논의했듯이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의 한 가지 이점은 초기 메인넷 결과에 따라 토큰 모델에 대한 교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모델은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네트워크와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네트워크는 1000억 파이의 분배가 완료된 후 인플레이션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많은 채굴 보상을 통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유통으로 인한 파이 손실을 메우고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사용과 유틸리티 생성을 저해하는 호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과 위원회는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안내하여 분산된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채굴 메커니즘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은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성장, 배포 및 보안에 기여하고 파이에서 공로주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은 네트워크가 3,500만 명 이상의 참여 멤버, 널리 배포된 통합 및 TST-NET,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공급할 시큐러티 서컬 집계의 신, 뇌그래프라는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인넷 단계를 내다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진정한 생태계가 되고 성장과 포용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더 많은 기여와 더 다양한 유형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메인넷 단계에서는 성장 포용성, 보안 외에도 분산화, 유틸리티, 안정성 및 장수를 더욱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네트워크의 모든 파이오니어가 협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이 채굴 메커니즘은 동일한 실력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기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리에서 먼저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을 설명한 다음 메인넷 공식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인넷 채굴 공식은 2021년 12월 28일에 시작된 로드맵의 폐쇄형 메인넷 기간인 2022년 3월에 반려되었으니 다 PIMIN NET 공식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은 파이오니어의 시간 채굴 속도에 대한 실력주의적 결정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는 최소한의 속도를 받았고 네트워크의 보안과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식은 파이오니어가 시간당 파일을 채굴하는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MIB, SEI, 여기서 M은 총 파이오니 채굴 비율입니다. 는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입니다. B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입니다. S는 유효한 시큐러티 서컬 연결해서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의 구성 요소인 시큐러티 서컬 보상입니다. E는 활동적인 추천팀 멤버로부터 받는 추천팀 보상입니다.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B는 3.14159268의 227로 시작해서 엔게이지드 파이오니어들 네트워크가 1000 파이오니어들에서 시작하여 10배씩 커질 때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대로 지금까지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는 5번 있었습니다. 여기 나는 B, SB 0.2, 비네스C, O, B, 여기서 SC는 유효한 시큐러티 서컬 연결의 수입니다. IEC, IB, S, 0.25. 여기서 이시는 동시에 채굴하는 활성 추천팀 멤버의 수입니다. 채굴 공식은 B의 배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MIB, SEL, MB, SBC, IB, S, 0.25, MB 0.2, 비네스C, O, BC 0.25, FB, F 0.2, 비네스C, OB, MB, 1더셈 표시점이, 비네스C, OXFEC, 0.25유로 1더셈 PAMIN NET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모든 활성 바이어니는 최소한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B를 받았습니다. 즉 위의 채굴 공식에서 SG0이고 EG0이면 MB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체 파이오니어 채굴 비율은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의 배수였습니다. B의 값은 메인넷 전에 미리 결정되었으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번만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공급량은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의 동적 진행, 즉 네트워크의 크기와 네트워크가 다음 반감기 이벤트에 도달하는 속도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B가 0으로 떨어질 때만 결정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듯이 메인넷에서 B의 값은 실시간으로 계산되며 모든 파이어니의 총 연간 파이 공급량과 총 채굴 개수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의 공급량은 유한합니다. 보안 서클 보상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수백만 개의 얽힌 보안 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새로운 유효한 보안 서클 연결마다 시간당 추가 파일을 보상받았으며 최대 5개의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보안 서클은 파이 블록체인의 보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서클 보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이오니어의 총 채굴률을 높였습니다.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 1에 직접 추가, 추천팀 보상을 높여서라도 실제로 완전한 보안 서클 즉 최소 5개의 유효한 연결을 갖는 것은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과 추천팀 보상을 모두 2배로 늘렸습니다. 추천팀 보상 개척자는 다른 사람을 파이 네트워크에 초대하여 추천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자와 초대 대상자는 추천팀 보너스 보상을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즉, 둘 다 동시에 채굴할 때마다 각자의 개척자 기본 채굴 속도가 25% 증가합니다. 개척자는 동시에 채굴하는 추천팀원 한 명당 시간당 더 많은 파일을 채굴했습니다. 이 추천팀 보상은 메인넷 채굴 공식 메인넷 단계의 목표는 분산화와 유틸리티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안정성과 수명을 보장하며 성장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쓰여진 새로운 공식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메인넷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파이오니어의 더 다양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력주의적이며 파이오니어가 시간당 파일을 채굴하는 비율로 표현됩니다. 에밀 B, L, S 야히엔 아히어 IXB 격이서엠은 총 파이언이 채굴 비율입니다. 1은 개별 파이언이 기반 채굴 비율입니다. B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지정된 기간 동안 분배할 수 있는 파일 풀에 따라 조정됨입니다. 는 개별 파이언이 기본 채굴 비율의 새로운 구성 요소인 잠금 보상입니다. S는 유효한 시큐러티 서컬 연결에서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의 구성 요소인 시큐러티 서컬 보상이며 이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합니다. 이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성 추천팀 멤버로부터 받는 추천팀 보상입니다. N은 노드 보상이고 N은 파이앱 사용 보장이며 X는 미래의 네트워크 생태계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기여이며 이는 나중에 결정되지만 B의 배수로 설계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S와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L, N, 어와 같은 새로운 보상이 현재 공식에 추가되었습니다. L은 1의 일부로 추가되고 N과 어는에 따라 계산된 추가 보상으로 추가됩니다. 포트 개방 개수 1 지난 91 개방된 포트 100분열 X 1.5 지난 361 개방된 포트 100분열 2 지난 2년 개방된 포트 100분열 3 지난 10년 개방된 포트 100분열 CPU 개수 1 지난 91 평균 CPU 수 1.5 지난 361 평균 CPU 수 2 지난 2년 평균 CPU 수 3 지난 10년 평균 CPU 수 4 그리고 퍼센트 UPTIM이 레스트 베이즈 2주 개별 노드 간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액세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100분율입니다. 퍼센트 포트스 오펀 레스트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의 포트 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열려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어비지, CPU, 카운트, 레스트, 데이즈 이즈. 개별 노드가 지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제공한 평균 푸입니다. 투닝. 팩터는 노드, 팩터를 0과 10 사이의 숫자로 정규화하는 통계적 요인입니다. 타임, 스펜트, 퍼, 앱, 예스터데이, 인, SECD 능각 파이앱에 대해 파이어니가 전날 앱을 사용하는 데 소요한 총 시간조입니다. 어크로스, 앱스는 모든 파이앱에서 파이어니의 어제 앱당 소요된 시간의 로그 값을 초 단위로 합산합니다. 어비지, 데일리, 타임, 스펜트, 어크로스, 앱스, 나스는 파이오니어가 지난 기간 동안 모든 파이앱에서 소비한 평균 일일 시간조입니다. 대수 함수 중 하나라도 정의되지 않은 값이나 0보다 작은 값을 반환하는 경우, 즉 대수 함수에 대한 입력이 1보다 작은 경우, 수식은 마이너스 채굴 보상이나 함수 XB는 향후 새로운 유형의 기여에 따라 결정되지만 B의 배수가 되며 다른 보상과 함께 연간 공급 한도 내에 유지됩니다. 위에서 보인 것처럼 SY의 표현식은 MY의 NET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하며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B의 변경사항, 1에서 D까지의 변경사항, N과 O의 추가 사항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PIMIN NET 채굴에서와 마찬가지로 EM의 인넷 채굴 공식의 모든 항은 시간당 P로 표현할 수 있으며 B의 배수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는 매일 최소한 SYSTM/WIDBOS의 마이닝 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으며 B의 배수로 계산되는 다른 유형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MB 1SN 1N25X 메인넷 이전 채굴과는 달리 이 공식에 나와 있는 메인넷 채굴의 B는 더 이상 특정 시점에 모든 파이오니어에서 일정하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연간 공급 한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파이오니어 기지 채굴 비율 비교해보면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에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률과 시큐러티 서컬 보상만 포함됩니다. 메인넷에서 잠금 보상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에 추가됩니다. 잠금 보상, 은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률 B와 시큐러티 서컬 보상 S와 함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을 구성합니다. 1는 다른 모든 보상을 계산하는 입력으로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시큐러티 서컬과 잠금 보상은 다음과 같이 총 파이오니어 채굴률을 향상시킵니다. 잠금 보상 메인넷에서 잠금 보상은 네트워크가 부트스트래핑하고 유틸리티를 생성하는 동안 건강하고 온활한 생태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유틸리티가 생성되는 게 방영시장의 초기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순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분산형 거시경제 메커니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유틸리티 기반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투기적 거래가 아닌 생태계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파이의 유틸리티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를 시작하면서 주요 초점 중 하나는 파이 앱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고 더 많은 파이 앱이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척자들은 파이를 잠금하여 생태계가 성숙하고 더 많은 파이 앱이 등장하여 파이를 지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틸리티를 통해 유기적 수요를 창출합니다. 잠금 보상 공식은 여기에 다시 인쇄되어 있습니다. LPLT, LP, 로그 N, B, 여기서 LT는 B의 잠금 시간 배수입니다. 0.0득 5 0.2주 LT0, 1.6개월 LT0, 5.1 LT 1.3년 LT2. LP는 B의 잠금 비율 배수입니다. 잠금 비율은 이전 채굴 보상 파운드에서 이체된 메인넷 잔액에 대한 잠금 금액이며 잠금 비율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n은 이전 마이닝 세션의 총수 n의 로그 값입니다. 개척자들은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일을 잠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선 잠금 보상의 전제 조건은 개척자가 적극적으로 채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채굴하지 않으면 파이가 잠겼더라도 비활성 채굴 세션에 대한 잠금 보상이 없습니다. 의뢰 공식에서 표현된 대로 잠금이 하는 일은 비의 배수를 제공하는 것뿐이므로 비가 0이면 집게척자가 채굴하지 않음을 의미 잠금 보상이 없습니다. 둘째, 잠금 보상은 잠금에 대한 기여, 즉 잠금 기간 LT의 지속시간과 잠금된 금액과 긍정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러나 잠금 금액은 파이오니어의 총 채굴된 파이 LP 200분의 1로 설명됩니다. 파이오니어가 잠금할 수 있는 최대 파이는 모바일 앱에서 이전 채굴에서 전송된 MOI의 네니티 잔액 파운드의 2배, 즉 200%파운드입니다. 이전된 MOI의 네니티 잔액 파운드의 최대 잠금 금액의 2배를 갖는 이유는 1. 잠금 보상의 악용을 방지하고 2. 채굴을 더욱 부스트하고 노드를 실행하고 앱을 사용하는 등 파이 생태계에 대한 다른 기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로그엔은 채굴 이력이 길고 잠글 수 있는 큰 잔액이 있는 파이오니어에게 더 높은 잠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잠금 보상 공식은 일반적으로 절대 금액이 아니라 이체 잔액의 100분율 LP를 고려하여 평등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채굴 이력이 짧은 소규모 계정이 소액을 잠글 수 있지만 대규모 계정과 동일한 잠금 보상 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작은 파이오니어에게 유리한 편향을 상쇄하고 잔액이 큰 장수 파이오니어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채굴 이력이 긴 광부를 고려하는 LGN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금 보상에 대한 채굴 이력의 효과도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은 이전 채굴 세션 수에는 로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오니어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채굴했다면 총 이전 채굴 세션에는 약 1000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로그 1000은 3과 같으며 잠금 보상에서 비에 또 다른 승수를 추가합니다. 장기 채굴 기록이 있는 파이오니어에게 의미 있는 잠금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잠금해야 하는 파이의 양은 작은 계정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넷째, 한 파이오니어는 자발적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금액과 기간으로 여러 잠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게의 다른 잠금이 있는 이 파이오니어에 대한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는 것은 아래 공식에 표현된 대로 B의 총 잠금 보상 승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은 위의 잠금 보상 공식과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기 위해 동일한 파이오니어의 여러 잠금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옛, 다른 기간 LTI 및 다른 시간의 각 잠금의 다른 금액 LCI. 이 공식의 목적은 이전 채굴의 총 메인넷 잔액 파운드에 대한 각 잠금 금액 LC에 비례하여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중치로 해당 잠금 기간 LT 괄호 그 n을 곱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파이오니어의 잠금이 여러 개 있더라도 설정이 다른 잠금이 더 많을수록 총 잠금 보상에 비례하여 추가됩니다. LT, LC 밀로그 n의 값은 각 잠금 i에 대해 계산되어 곱해진 다음 다양한 i에 걸쳐 합산됩니다. 그런 다음 주어진 채굴 세션에서 나의 값으로 나누어 해당 채굴 세션에 B값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는 언제 파알을 잠글 수 있습니까? 파이오니어는 파이앱에서 전체 계정 설정으로 언제든지 잠금 기간과 이전 가능한 잔액의 잠금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KYC를 거치거나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준비가 되기 전에 이러한 설정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와 레퍼럴 팀 시큐러티 서클이 KYC를 통과함에 따라 더 많은 모바일 잔액이 이전 가능해집니다. 이전 가능한 잔액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순간 미리 선택한 잠금 기간 및 비율 설정이 자동으로 이전된 잔액에 적용되어 메인넷의 잠금 잔액과 무료 잔액의 두 가지 유형의 잔액이 생성되고 둘 다 메인넷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파이오니어의 비보관형 파이 지갑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잠금은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선택한 기간 동안 전체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이오니어의 잠금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메인넷으로의 다음 잔액 이체에 적용됩니다. 이 계정 전체 잠금 설정을 통해 파이오니어들은 모바일에서 메인넷으로 이전 가능한 잔액의 최대 100%를 잠글 수 있습니다. 메인넷이 출시되고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전한 후 파이오니어는 나중에 약간 다른 잠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넷에서 직접 더 많은 파일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이오니즈는 이전 채굴에서 획득한 이미 이전된 메인넷 잔액의 최대 200%를 잠글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가 개별적으로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이에 대한 추가 잠금 허용 한도는 유틸리티 기반 파이앱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 파이를 만드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앱 사용 보상 파이네트크의 포괄적인 목표는 앱 생태계를 통해 파이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포괄적인 피어투피어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파이 플랫폼에서 파이 앱을 사용할 경우 추가 채굴 보상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파이 디렉터리의 생태계 앱과 타사 앱이 포함됩니다. 파이오니어의 앱 사용 보장은 두 가지 면에서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파이 앱 개발자에게 시장 접근성과 앱에 대한 인상 증가를 제공합니다. 파이 앱 개발자는 파이오니어로부터 사용 및 제품 반복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행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아직 소비자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 제품을 테스트하고 연마할 수 있는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소비자 시장 환경이 없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앱 플랫폼과 앱 사용 보상은 앱 개발자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인상과 사용의 증가는 파이 앱에서 파이를 사용하는 파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상은 앱 사용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지만 파이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파이 앱 사용 보상은 파이 앱 개발자가 파이 앱에 있는 한 파이 앱 개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앱에 머물러 파이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품과 앱이 얼마나 유용하고 매력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앱이 제품 품질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최고의 앱이 등장하여 생태계에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입 사용 보상은 파이 입을 방문하는 파이오니어들의 외부적 인센티브에서 내부적 동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 기반의 파이 앱 사용에서 유기적 사용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P를 사용하는 입의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부트스트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앱 사용 보상 공식은 여기에 다시 인쇄되어 있습니다. 타임, 스펜트, 퍼, 앱, 예스터데이, 인, SECD는 각 파이 앱에 대해 파이오니어가 전날 앱을 사용하는 데 소요한 총 시간조입니다. G, 어크로스, 앱스는 모든 파이 앱에서 파이오니어의 어제 입당 소요된 시간의 로그 값을 초 단위로 합산합니다. 어비지, 데일리, 타임, 스펜트, 어크로스, 앱스, 라스는 파이오니어가 지난 기간 동안 모든 파이 앱에서 소비한 평균 일일 시간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앱 사용 보상 공식은 앱에서 소비한 시간과 사용한 앱 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앱 사용 내역을 인정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을 제한합니다. 이 공식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파이오니어가 마지막 채굴 세션 즉 전날에서 각 앱에서 소비한 시간을 집계합니다. 대수 함수는 보상이 감소하는 양의 함수를 제공하는데 즉 어떤 한 앱에서 소비한 시간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보상도 증가하지만 보상의 소비한 시간의 긍정적 효과는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합니다. 이 설정은 파이오니어가 일반적으로 여러 다양한 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장려하여 네트워크가 다양한 유틸리티 생성을 부트스트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보상을 제한하여 사용자 가입을 하루 종일 임의적으로 열어두어 유틸리티 생성에 의미 있게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보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앱 사용 보상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은 다양한 기간 동안 모든 앱에서 파이오니어가 매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살펴봅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즉, 파이어니는 파이 앱을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파이를 채굴하지만 앱에서 최근에 사용한 시간은 과거에 사용한 시간보다 채굴에 더 많이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로 앱 사용 내역은 파이오니어가 마지막 채굴 세션 중에 파이 앱을 사용한 경우에만 현재 채굴 보상에 적용됩니다. 즉, 과거 사용에 대한 수동적 보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수 함수를 사용하면 앱 사용으로 인한 채굴 증가를 완화하여 앱 사용 보상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의미는 지난 2년 동안 파이 채팅에서 파이오니어를 안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준 파이 채팅 관리자는 메인넷이 출시될 때 앱 사용 보상을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드 보상 모든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노드는 파이의 분산화의 핵심입니다. 파이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기관 노드에 의존하는 대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노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개별 파이오니어의 보안 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노드는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처리합니다.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분산화, 보안 및 장수에 중요하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는 파이오니어는 추가 채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동시간 개수 지난 90일 가동시간 100분율 1.5 지난 360일 가동시간 100분율 360 벨셈표 92 지난 2년 가동시간 100분율 3 지난 10년 가동시간 100분율 포트 개방 개수 1 지난 90일 개방된 포트 100분율 1.5 지난 360일 개방된 포트 100분율 2 지난 2년 개방된 포트 100분율 3 지난 10년 개방된 포트 100분율
CPU 개수 1 지난 90일 평균 CPU 수 1.5 지난 360일 평균 CPU 수 2, 지난 2년 평균 CPU 수 3, 지난 10년 평균 CPU 수 4. 그리고 퍼센트. UPTIM이 REST,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 간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액세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퍼센트. 포트스, 오픈, REST, 데이즈 이는 개별 노드의 포트 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열려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어비지, CPU, 카운트, REST,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가 지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제공한 평균 CPU입니다. 튜닝, 팩터는 노드, 팩터를 0과 10 사이의 숫자로 정교화하는 통계적 요인입니다. 노드 보상은 가동시간 개수, 포트 개방 개수, CPU 개수 및 튜닝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기간 동안 노드의 가동시간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노드가 활성 상태였던 시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가동시간 개수가 25%이면 노드가 어제 24시간 중 총 6시간 동안 라이브 상태였고 액세스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는 특정 노드가 활성 상태인 시간을 추적합니다. 오픈 네트워크 단계부터는 특정 시점에서 기능적으로 실행 중인 노드만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노드의 안정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굴 보상과 관련된 과거 데이터의 경우는 노드 앱이 열려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노드가 기능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노드가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과거성과에 대한 이 변제는 테스트넷을 실행하는 커뮤니티 노드 운영자가 노드 소프트웨어와 테스트넷의 여러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네트워크에 제공했으며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항상 노드 운영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포트 개방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노드의 특정 포트가 인터넷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으로 감지되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파이 노드는 31,400대 31,409 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가 이러한 포트와 네트워크 P 주소를 통해 노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방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가 작한 통신에 응답할 수 있는 반면 폐쇄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에서 이러한 통신을 수신할 수 없으며 통신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합의 프로토콜은 노드가 서로에게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의존합니다. 따라서 개방 포트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작동에 중요하므로 채굴 보상 증가에 적합합니다. 사실 네트워크는 개방 포트가 있는 노드를 최소 8분의 1로 목표로 하며 개방 포트를 갖는 것은 슈퍼노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CPU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CPU 코어 스레드 수입니다. 더 높은 CPU 개수는 블록체인을 향후 확장성에 대비시킵니다. 예를 들어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초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에너지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처음에 약 5초마다 최대 1000개의 트랜잭션 T를 처리하는 하나의 새로운 블록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초당 최대 약 200개의 트랜잭션 TPS 또는 17MT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혼잡, 해지면 블록 크기를 블록당 1000개에서 10,000개, 트랜잭션으로 늘려 이 제한을 2000TPS 170M, T1로 늘릴 수 있습니다. 파이 노드가 기여하는 CPU가 높을수록 네트워크는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파이 노드의 더 높은 집합적 CPU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컴퓨팅 파워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 CPU 공유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피어투피어 노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지불한 추가 파이로 기여 노드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튜닝 개수는 노드 보상을 0대 10 사이의 숫자로 정교화합니다. 이는 노드 보상을 파이 네트워크 에 대한 다른 기여를 인정하는 다른 유형의 채굴 보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클로즈드 MREN NET 단계 로드맵 섹션에서 설명 동안 노드 보상 공식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대수 또는 루트 함수를 사용하면 튜닝 개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예측 가능하게 실행되는 안정적인 노드를 갖는 것은 블록체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회성 기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동시간 요인, 포트 개방 요인 및 CPU 요인은 모두 다양한 기간에 걸쳐 계산되며 최근 기간의 값은 먼 과거의 동일한 길이의 기간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노드 보상은 이전 채굴 세션의 가동시간 요인의 배수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노드가 바로 전날 달력 일 내내 비활성 상태였다면 주어진 채굴 세션에서 노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입사용 보상과 마찬가지로 노드 운영자로서 과거 기여에 대한 수동적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이전 달력 1의 가동시간 요인이 낮으면 노드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활성 상태였더라도 과거 노드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날의 노드 보상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기 위해 6개월의 롤링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 롤링 6개월 기간 외에 채굴된 파이는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으로 재할당됩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채굴된 파이의 보관은 KYC를 통과하거나 KYC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이 KYC 윈도우 채굴 프레임워크는 KYC 솔루션이 향후 모든 적격 파이오니어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될 때만 시작되며 사전에 커뮤니티에 발표됩니다. 메인넷을 출시할 때 6개월 제한은 아직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 채굴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KYC를 통과한 개척자만이 휴대전화 잔액을 블록체인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진정한 개척자가 KYC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6개월 롤링 윈도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파이오니어에게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긴급성을 만드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6개월의 롤링 KYC 이해 기간을 초과한 검증되지 않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파이오니어 채굴을 위한 할당된 파이 전체 공급 한도 내에서 다른 KYC 된 파이오니어가 채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KYC 스팸 및 남용을 제한합니다. 아래 신규 회원 KYC에 대한 30일 지연 참조. 파이오니어가 제때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잔액 과시. 유로티 서클 및 레퍼럴 팀에 있는 다른 파이오니어의 잔액의 메인넷 전송이 지연됩니다. 메인넷에 잔액이 없으면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에서 결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의 성장이 훼손됩니다. 6개월 기간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긴박감을 주는 동시에 채굴된 파이를 회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YC 검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파이의 지난 3년 동안 실행된 기계 자동화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실제 사람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이 지나야 KYC 검증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YC 검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파이의 지난 3년 동안 실행된 기계 자동화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실제 사람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이 지나야 KYC 검증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복과 가짜 계정이 KYC 프로세스를 스팸으로 보내고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 인간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검증 리소스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YC 검증을 6개월 이상 지연하는 파이오니어의 파이는 메인넷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6개월 롤링 KYC 유예 기간을 초과한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제때 파이를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해에 네트워크에 완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검증된 파이오니어가 채굴을 위해 기로 파이를 재할당합니다. 로드맵 파이네트워크는 기술 및 생태계 설계와 개발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의 중요성에서 독특합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커뮤니티 피드백, 제품, 기능 및 사용자 경험 테스트, 마일스톤으로 정의된 단계를 허용하는 사려 깊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잘 제공됩니다. 개발에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베타 2 테스트넷, 3 메인넷. 1단계 베타 2018년 12월 우리는 초기 파이오니어를 탑승시킨 알파 프로토타입으로 이스 앱스토어에 모바일 앱을 공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원래 파이 100서가 게시되어 파이네트워크에 공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 앱은 파이네트워크가 미래 파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보안에 기여하여 파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메인넷을 출시하고 파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파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파이 앱은 모바일 폰 사용자 파이오니어가 보안 서클을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신뢰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구축했으며 그 대가로 파이오니어는 채굴 보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앙 집중식 단계에서는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파이 토큰을 접근 가능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또한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의견을 활용하여 많은 기술적 기능과 파이오니어 경험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타 단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이네트워크 모바일 앱은 이스 앱스토어와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등록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참여 파이오니어가 0명에서 3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앱홈 화면 상호작용과 채팅 앱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233개 국가와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2단계 테스트넷
2단계는 2020년 3월 14일에 시작되어 분산형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노드가 있는 라이브 테스트넷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별 컴퓨터는 TSTPI를 사용하여 파이 테스트넷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TSTPI는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파이 앱의 파이오니어 계정 잔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은 10,000 개가 넘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커뮤니티 노드와 대기 목록에 있는 100,000 개가 넘는 일일 활성 노드에 도달했으며 이후 섹션에서 설명하겠지만 메인넷 단계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파이 TSTNET은 블록체인의 연결성, 성능, 보안 및 확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며 파이 앱 개발자가 메인넷에 앱을 배포하기 전에 파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TST-NET 단계에서는 3가지 주요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TST-NET 노드를 통한 분산화, 2. 모바일 채굴을 위한 메인 파이 앱을 통한 성장, 3. PI 비아 오더 볼류에스야에서 파이 앱 플랫폼을 통한 유틸리티 생성. TST-NET은 1단계의 파이 모바일 채굴 입과 병렬로 실행되었으며 분산 커뮤니티 노드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메인넷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TST-NET 노드는 블록체인의 성능 보안 및 확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 입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대해 입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 입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대해 입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파이 모바일 채굴 입은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계속 탑승시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했습니다. 파이 SDK와 함께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커뮤니티는 유틸리티를 만들고 파이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넷 단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드 소프트웨어의 여러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파이 플랫폼은 지갑, 브라우저, 브레인스토밍 및 개발자 도구 등 생태계 인프라의 핵심 요소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KYC 앱의 파일럿 버전이 퍼이 브라우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내 수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전세계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3천만 명이 넘는 참여 선구자와 완벽하게 작동하는 커뮤니티 노드 0개에서 10,000개로 성장했으며 대기 목록에는 매일 활성 노드 100,000 개가 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3단계 메인넷 2021년 12월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이 가동됩니다. 이 기간 동안 파이오니어 잔액을 휴대폰 계정에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인증은 메인넷으로의 잔액 마이그레이션에 선행합니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기술과 생태계 디자인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메인넷에는 2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방화벽이 설치된 메인넷 즉 폐쇄형 네트워크 2. 그런 다음 메인넷 즉 오픈 네트워크를 오픈합니다. 폐쇄된 네트워크 기간은 2021년 12월에 시작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메인넷이 라이브 상태이지만 원치 않는 외부 연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척자들은 KYC를 수행하고 파일을 라이브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된 모든 잔액은 개척자의 선택에 따라 파이 앱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개척자에게 이체하거나 더 높은 채굴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잠글 수 있습니다. KYC를 거친 개척자들은 파이 네트워크 내의 폐쇄형 환경에서 메인넷에서 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메인넷에 대한 2주기 접근 방식의 장점 완전히 오픈된 메인넷으로 램프업하기 위해 중간 폐쇄 기간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을 위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했습니다. 더 많은 파이 앱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더 많은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스트넷에 배포된 파이 앱을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메인넷과 생태계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조정을 반복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수행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메인넷 출시 무렵에 KYC를 완료할 수 있었던 개척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개척자에게 KYC 솔루션을 계속 출시하고 KYC를 완료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테스트넷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바로 이동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KYC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개척자는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KYC를 완료하기를 기다리는 개척자는 아직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개척자가 KYC를 완료할 수 있는 속도는 각 지역 커뮤니티가
KYC 검증자, 클라우드 인력을 제공하는 속도와 개별 개척자가 KYC에 참여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을 갖는 것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를 완료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옮길 시간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KYC를 완료할 의향이 있고 완료할 수 있는 모든 개척자들은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파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또는 시스템 간의 외부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개척자들이 파이 블록체인 외부의 영향 없이 메인넷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줍니다. 이 기간은 또한 커뮤니티가 외부 방해 없이 유틸리티를 만들고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과 일관되게 이를 통해 입은 메인넷에 배포하고 파이오니어를 위한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 앱은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즉 실제 파이 거래를 위한 프로덕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의 파이를 사용하여 유틸리티 생성을 촉진하고 오픈 네트워크 이전의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할 수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로의 점진적이고 의도적인 램프는 앱과 파이 네트워크가 시장과 기술의 모든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은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에 대한 파이의 비전과 반복적 철학과 일치합니다. 또한 엔클로즈드 네트워크는 메인넷이 테스트넷과 다른 프로덕션 데이터와 실제 파이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오픈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성과 공식을 교정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YC 검증 및 메인넷 잔액 이체 고객 클라이언트 알기 KYC는 진짜 계정과 가짜 계정을 구별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비전은 모든 파이오니어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배포된 토큰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며 소셜 네트워크 규모가 1000명씩만 명, 이렘 10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채굴 속도가 지금까지 5배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1인당 1개 계정이라는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진짜 인간인지 확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개인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파일을 쌓아두는 것을 방지합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결과는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파이 계정과 이름이 일치하고 정부, 제재 목록에 대한 검토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KYC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인간성과 자금 세탁 방지 OML 및 테러 방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립 당시에 전달한 대로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짜 파이 계정과 스크립트 마이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되며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복과 가짜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메커니즘이 구현되었습니다. 파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식별된 계정의 경우 이러한 계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가중치가 있습니다. 식별된 이러한 가짜 계정은 비활성화되거나 훨씬 더 엄격한 검토 및 항소 절차를 거칩니다. KYC 슬롯 할당은 진정한 인간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은 계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원이 확인된 계정만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계정에 기인하는 파이 잔액만 메인넷 잔액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와 그들의 레퍼럴 팀 및 시큐리티 서클 멤버가 KYC를 통과하면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파이오니어의 KYC 검증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에서 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가상의 예입니다. 단순화를 위해 파이 잔액의 다양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바일 잔액, 파이 모바일 앱에서 파이오니어 계정에 현재 표시되는 파이 잔액 이전 가능 잔액, 파이오니어와 레퍼럴 팀 및 SEC와 ITYCI RCLES의 특정 관련 개인이 KYC를 통과했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이전이 허용된 잔액입니다. 메인넷 잔액,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한 잔액 개인어가 모바일 잔액을 이체하려는 파이 계정의 소유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어는 신원이 검증될 때, 즉 KYC를 통과할 때에만 모바일 잔액을 메인넷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추천팀의 개인 B, 이식, 기, E가 있고 보안 서클의 개인 D, EF, G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이너 B, D, F만 KYC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예제 설정에서는
어는 KYC를 통과한 채굴 선구자입니다. B, C, D, E는 어의 추천팀에 속합니다. D, E, F, G는 어의 보안권에 있습니다. B, D, F는 KYC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어의 이전 가능 잔액은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합계입니다. 파이오니어 보상. 모든 채굴 세션에서 어의 파이오니어 상태에 따라 파이가 채굴됨 기여자 보상. 모든 채굴 세션에서 기여자로서 어의 채굴 속도에 대한 D와 F의 기여대사 보상. 어가 채굴한 세션과 동일한 세션 동안 B와 D가 추천팀 멤버로 채굴한 경우 모든 채굴 세션의 채굴 보너스. 파이오니어 O의 추천팀과 보안 서클 멤버 즉시. 2. D 중 더 많은 사람이 KYC를 통과할수록 어의 모바일 잔액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전 가능 잔액이 됩니다. 이를 통해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 메인넷 잔액이 됩니다.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이전 가능한 잔액이 되지 않은 모든 모바일 잔액은 추천팀과 보안 서클에 연관된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고 해당 금액이 메인넷으로 이전 가능해질 때까지 모바일 채굴 앱에 남아 있습니다. 위의 파이오니어의 경우 C, E, G의 잔액 기여는 이러한 잔액이 이전 가능해지려면 KYC를 통과할 때까지 채굴 앱에서 어의 모바일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된 계정이 결코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러한 KYC 되지 않은 계정에 귀속된 잔액은 특정 날짜에 만료되어 전체 네트워크가 KYC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YC가 부족하여 청구되지 않은 잔액은 메인넷으로 전혀 전송되지 않고 폐기되어 파이오니어 채굴에 할당된 파이 전체 공급 한도 내에서 다른 KYC된 파이오니어가 채굴할 수 있도록 해제됩니다. 파이 공급 섹션에 설명됨. 폐쇄형 네트워크의 제한사항 파이 앱과 파이오니어 간의 거래와 파이오니어 투 파이오니어 거래는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허용되지만 ENCLOSEDN이 DW와 KEN은 아래에 나열된 제한이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 이러한 제한은 네트워크의 폐쇄적 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와 다른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는 연결이 없습니다. 메인넷은 파이월렛과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앱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위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방화벽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방화벽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도록 메인넷에는 코어팀 노드만 있을 것입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는 파이 생태계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PIWOLLLT를 통해 PION이와 TOPION이와 거래가 가능한데 KYC를 거친 파이오니는 파이월렛을 사용하여 파이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앱으로 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파이 앱 SDK와 파이 블록체인 API를 통해 메인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 동안 PIBOWSEI의 앱은 방화벽에서 허용한 파이 블록체인 API만 사용하여 메인넷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투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투 앱, 앱 투 파이오니어 거래에 다음과 같은 용도가 허용됩니다. 파이 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파이 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파이오니어 간 파이 전송. 다음과 같은 사용은 금지됩니다. 파이를 법정화폐로 교환 파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법정통화 또는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 약속을 위해 파이로 전송 우리는 메인넷에 방화벽을 추가하고 이 임시기간 동안 메인넷 노드를 독점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위의 제한을 시행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노드는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테스트넷에서 계속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노드가 메인넷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노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계속 구현할 것입니다. 폐쇄형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제한은 다음 기간인 오픈 네트워크에 도달하면서 완화될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 기간,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생태계의 성숙도와 KYC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파이데이 2022년 3월 14일, 파이데이 2022년 6월 28일 등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기간은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되어 다른 네트워크, 지갑 및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람과 같은 외부 연결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API 호출에는 방화벽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이오니어는 자체 파이 노드와 API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노드 도메인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백서 완결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